자, 계약이 이행이 착수가 있은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이럴 때는 계약 이행이 착수는 중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또는 잔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또는 잔금날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행이 착수라는 거는 중도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 인도 여기까지 모든 행위를 이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약이 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때는 채무자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채무자, 계약 이 상대방은 채권자가 되겠죠. 항상 여러분은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소송을 하면 채권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채권자, 잘못한 사람을 채무자.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법원 판례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계약이 이행이 있으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깰 수 있어요. 합의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1,000만 원 가계약금 주고 내일 9천만 원 계약금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 자고 나면 꼭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자극시키면 잘못하다간 1억을 손해배상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는 사정을 하는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대노하셨다. 그걸 왜 계약하냐. 그래 야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돈을 줘서 그거 갖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줘서 계약을 못하게 됐는데 사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이 1,000만 원 내가 포기할 테니까 계약을 없던 거로 좀 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문자로 받든가 아니면 녹취를 떠놓던가. 뭐 확약서를 받는 건 좀 그렇죠. 그걸 녹취 떠놓으면 되는 거야. 통화 녹취 떠놓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1,000만 원 받고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럼 그 다음에부터는 추가 손해배상은 없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은 면해주잖아. 끝난 거야. 자기가 포기한 거야. 채권을 포기하고 또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약정해제는 계약서에 아예 넣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계약을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깨겠다. 이런 약정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이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또는 이제 주택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또는 농지증을 받지 못하면 이럴 때에는 아니면 내가 또 뭐 이 상가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에서 그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 허가가 안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수수한 돈은 주고받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넣은 게 약정해제예요. 실무에 약정해제 많이 써요. 이럴 때는 위약금 조항이나 해약금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채무자는 못해.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정해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채권자가 할 때는 위약금 조항이 없잖아? 그러면 돈 돌려줘야 돼, 계약금 다.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위약금 받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이 위약금 조항 안 넣거든요. 부동산에 보면 부동문자로 된 거 있잖아요. 제 몇 조 몇 조, 계약 내 몇 조가 몇 조에 있는 거 손해배상 이거는 위약금 조항이 아니에요. 특약사항에 넣어야 돼요. 그런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계약을 많이 깨주거든요. 상담해주고 그 깨주는 방법이 어떠냐면 이런 방법을 해요. 상대방을 살살 화를 돋구죠. 왜냐면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딜레이 해놓으면 뭐 그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계약 중도금 날짜에 잔금 날짜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문제지. 왜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매도인이 문제지. 매수인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만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매수인은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돈으로 떼오면 되는 거야. 돈으로. 근데 당장 매도인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아니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 위약금 조항이 없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 이거 중도금 치르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 무효로 하고 계약금 못 써야겠다. 그럼 그거 녹취 뜨잖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계약을 해지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그거 갖고
나중에 이 법원에다가 계약금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는 법정 해지할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계약을 깬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상대방도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깨주긴 좀 억울하죠? 근데 법정 해제권 하면은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계약금 정도만 돌려받는, 위약금만 받는 건 중도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는 아니다. 법정 해제권 행사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계약 이행으로 가겠다. 이렇게 간다면 이제 그 매수인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내가 이제 계약금 정도는 포기할 테니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중도금 일부 줄게요. 이렇게 포기하죠.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합의해자고 사정을 하고 쫓아올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내 실리를 취하고 계약을 깨줘야 된다. 근데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살살 약 올려서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순간 계약을 무효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는 방법도 가야지. 사실 여기에 다 당해. 요즘 녹취가 잘 되니까 확약서 받을 필요 없어.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 계약 이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이 잔금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는 계약이 이행이 되는 게, 우리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까지는 이렇다는 지금 얘기하는데,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가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잔금 지급하려는 사람은 통장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장 사본을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한테 보관하고서 내가 언제든지 주택을 인도하면 내가 잔금을 지급하겠다. 또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매도인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가 돈만 지급하면 집을 언제든지 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을 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계약 이행에 빠뜨리지 못해요. 잔금 단계에서는 이게 동시이행이라 돈을 지급하려는 사람은 돈을 준비한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돈을 받을 사람은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 내용을 여기 써놓은 거야, 이게. 책에. 그래야 여기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라 동시이행에 해서 상대방이 이행 지체의 함정에 빠지게끔 만들어놔야 돼. 이 동시이행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동시이행을 해야 상대방도 동시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밑에다가 이제 썼으니까,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을 잔금을 지급할 때라든가 또는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증빙서류 사본과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내용 증명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중개업소 등의 사무실에서 소유권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매매 잔대금 등을 수령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렇게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사하려면 이게 동시행으로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약 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죠.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 보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제하는 방법이 있죠.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계약금 돌려줘야 돼요.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위약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법원 95다 54693에 보면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별도로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당연하게 이제 그 위약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계약금 위약금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이 그 계약 당사자가 법정 해제권을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순간 계약은 무효가 됐으니까 돈 받은 돈은 다 돌려주되, 다만 계약을 이행을 상대방이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손해배상 청구하면 내가 손해본 걸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 채권자가. 그러면 손해본 게 뭐가 있어? 있어도 금액이 작죠? 내가 보기로는 계약금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계약금이 한 1억 정도, 10억짜리 계약금이 1억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는 절대 먼저 싸움을 걸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또 별도로 소송을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해야 돼. 변호사 또 해가지고, 물론 변호사비 같은 경우는 뭐 그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는 요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봐요. 응? 이게 16세 찍은 건데 그래도 이 내용을 쭉 읽어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되는가? 응?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는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 이런 뜻이요. 근데 위에서는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 이건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발생과 그 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고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 위약금 조항을 100% 받아들이냐? 법원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과다하다면 감액되죠. 대부분이 금액이 크면요, 1억 이상 되면 감액 다 해줘요. 법원에 감액 청구 소송하면요, 담은 10%도 20%도 감액해줘. 근데 금액이 그 몇천만 원자 이럴 때는 내가 보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냥 다 받아주더라고. 근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요, 대부분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뺏기지 말고 내가 이행을 못하더라도 그 위약금 감액 청구 소송 있잖아. 손해배상금 감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봐. 그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나 홀로 소송해도 돼. 내가 변호사 서면 또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지만 이것이 100% 아니다. 이것도 감액이 된다는 거죠.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 청구 소송으로 감액될 수 있는데 그 법원의 판단은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법원 판례예요. 보통 10%면 대개 10%고 금액이 작은 경우는 인정이 돼. 그러나 20%나 이런 경우는 다 10%로 감액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 계약이 이행되는 게 계약 이행되지 못해서 내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위약벌로 할 수 있어요. 위약벌이라는 건 이걸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므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한 손해배상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 감액이 거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감액이 되겠지만 감액이 거의 안 되고 금액들을 받아들여져요. 근데 위약벌로 하게 되면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보충하시기 바라요. 위약벌로 할 건가? 위약금으로 할 것이냐? 위약벌로 할 것이냐? 이거 100배 막 이러잖아요. 수수료의 100배 해당되는 이런 매출신고 이렇게 나오죠?
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점과 그 효력. 이 해약금은 계약이 이행되기 이전에 계약을 스스로 포기할 때에 그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거. 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법정 해제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약정 해제 또는 합의로 해서 계약을 깼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표준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97-36231이 있죠? 여기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섭죠? 예문에 지나지 않는데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다고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50%는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가 합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협의한 것인지 또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죠. 요거는 각자의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문자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인쇄된 거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채권자의 현명한 대처 방법. 계약 해제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여태까지 공부했으니까 위약금 약정이 없어서 실제로 손해본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럴 때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또 이럴 때는 계약 이행을 주장을 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끌고 가야지. 계약 이행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상대방이 이제 등기 서류를 안 줘. 등기 서류를 줘야 내가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법원에 공탁하고 이 판사의 명령으로 등기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계약 이행의 끝장판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근데 실제 갈 생각 없어. 왜? 난 돈만 받으면 되잖아.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짜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우리가 반대장, 내가 채무자 입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반대로 또 이용하는 또 이게 나오죠? 그 내용을 쓴 거야, 이렇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채권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죠? 이번에는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여기다 써놨어요. 자,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물건을 내가 꼭 가져야겠어. 아니면 나는 손해배상이 부족해. 더 많이 가져가야겠어. 왜냐면 내 계약금 중도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계약금만 손해배상을 받고 또는 그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받고 내가 계약을 깨주기는 너무 억울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난 등기를 가져오겠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판사라면 원래 이 위약금만 줘도 되는데 이 사람이 법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등기를 가져간다면 등기 진짜 뺏기는 거예요. 공탁하면. 그럼 뺏기지 않으려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거 내가 꼭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계약을 깨주는 대신에 내가 계약금만 갖고 좀 부족한가 보지? 내가 좀 중도금 준 거 중에서 내가 한 10%, 20% 더 줄게. 이렇게 만족하자. 그래?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계약을 깨는 걸 합의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해제는 어떤 경우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계약도 합의로 계약한 거 아니야. 깨는 것도 합의요. 위약금 조항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합의해제하면서 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다 들어가니까.